2023년 7월 10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일째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일단 멈췄습니다. 선물에 대해서 환매수가 나왔고요. 원래는 이제 금요일에 나올 것이라고 봤었는데 금요일 하루 더 강하게 진행됐었죠. 그래서 5일 차인 오늘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하락장이 전개되는 그 과정이나 하락장이 보여지기 전 단계에서 외국인들이 미리 선물 매도를 하는 경우, 그리고 진행시키면서 선물을 매도를 대량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4거래일 정도 연속되면 하루 이틀씩 환매수를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일 겁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대량 매도를 하는 경우도 드문드문 보이지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지금이 그렇게까지 뭐 특수한 환경이라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확률로 따지면 이제 정규 분포 안쪽에 들어오는 그런 확률로 따지자면 오늘은 환매수가 아주 유력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도 환매수 시도 여부에 주목하자라고 또 올려놨던 거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종일 누적으로 환매수 6천억대 매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금융투자 그리고 개인들의 디테일한 매매를 추정해보는 것은 잠시 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일정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이번 주가 얼마나 변동성이 나오기 쉬운지, 그리고 또 그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일정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많이 있어요. 마이클 바 부의장부터 출발해서 새벽 4시에 영란은행 총재까지 해서 일정들이 따닥따닥 좀 붙어 있는 편입니다. 마이클 바 부의장이 23시 우리 시간으로, 그다음에 메리델리 연은 총재가 비둘기파죠. 23시 30분. 그다음에 로레타 메스터, 라파엘 보스틱, 이렇게 순서대로 30분 단위로 있고요. 가만 보니까 오늘 요게 미국 증시를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어쩌면 될 수도 있겠죠. 현재 나스닥이 0.6% 정도 빠져 있는데 비둘기가 많죠. 예, 비둘기가 많아서 뭐 진짜 부담스러운 거는 좀 덜 할 것 같아요. 물론 기존의 비둘기 성향을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뭐 바꾸면은 좀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갑자기 뭐 그렇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져야 될 텐데 뭐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0.6%까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장 시간에 좀 밀렸는데 반등의 여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스닥이 0.6% 빠지는 걸 좀 반영을 해서 박스권에서 끝나긴 했지만 반영된 상태고, 위협받는 건 한 1%대나 1.5까지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내일은 다시 한번 양봉을 시도하는 뭐 그런 날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중에는 만약에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꺾이면, 그러니까 다 뱉어버리면 오늘 나스닥의 부담에 따라 개파락하고 내일 장대 음봉 보일 확률이 일단은 높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스닥이 버티다가 0.6까지 빠졌죠, 장중에. 그러니까 반영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요 시기에 빠졌으니까. 오늘 중국장 개장 이후로 중국장이 오늘 물가 발표를 하고 나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생긴 정도로 발표를 하고 나서 딱 그때 나스닥과 우리나라 그리고 홍콩 항생도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스닥이 버티던 게 추가적으로 더 빠진 거를 같이 반영을 했으니까 0.6 정도면은 적게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얘가 괜찮게 또 꼬리를 달아주면서 내일 다시 오늘 가지 못했던 양봉 전환을 한번 시도해주지 않겠나 뭐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부담을 느낄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방 추세가 진행이 되는 건 맞습니다. 여전히 상승 전환으로 돌아서는 확률보다 하방을 좀 더 찌그러 갈 확률이 더 높은 건 맞아요. 그러나 이번에 옵션 만기일 이제 내일이면 화요일이니까 화수목
3일 동안 시간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만기 지나고 뭐 8월까지 천천히 나눠서 진행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즉 시간적으로 좀 또 벌 수는 있을 거라는 거죠. 종목들이야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올라오는 종목도 생기니까, 오늘같이 건설주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락장에도. 어쨌든 시간을 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살릴 종목의 가능성도 생기고, 물론 하락이 계속되면은 종목들은 더 악화가 되겠죠. 차라리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빨리 그냥 때렸다가 V턴에서 오는 게 속 시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단 그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이제 점점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확률을 만드는 여러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상 수요일에 또 미국 CPI 발표가 이어지고, 또 여기까지는 또 나토 정상회담이 진행되죠. 그 다음에 바로 끝나고 미국 CPI 발표 보고 나서 우리는 옵션 만기일 지나고, 또 그날 또 금융통화위원회 열리고, 끝나면 또 밤에 바로 이어서 미국 PPI 발표 있습니다. 즉 변동성에 영향을 줄 만한 일정들이 굉장히 딱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보통 이제 옵션 만기일 전후에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항상 늘 그랬으니까 뭐 이번에만도 특이한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옵션 만기 포지션 자체에서 변동을 주는지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변화를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여기다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와 개인들이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까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미결제 약정이 금요일에 비해서 한 10,000계약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일부 청산하는 날이었던 거죠. 어떤 주체든 종합적으로 토탈 합쳐서 외국인들은 오늘 종합적으로 보니까, 제가 요약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차피 팩트에 대한 것을 풀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어떤 매매를 한 것 같다라고 일단 본다면, 선물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다소 싸게 매도했던, 금요일에 대량 매도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매도량이 많아요. 그래서 요 구간 밑에 싸게 매도했던 거를 오늘 올라가는 과정 요 두 가지 상승 흐름에서 손절하면서 청산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를 여기서 해놓고 더 많이 떨어지면 이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오늘 환매수를 하면서도 그냥 환매수를 한 게 아니라 금요일에 매도했던 물량에 대해서 손절 청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매도를 해놓고 위에서 매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절이 나오겠죠. 실현 손실에서 마이너스가 잡히겠죠. 그 다음에 옵션의 경우, 선물과 옵션을 나눠 볼게요. 옵션의 경우는 오늘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풋옵션 매도와 콜옵션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융투자와 거의 같은 움직임이거든요. 그 수량은 달라도 어쨌든 보면은 하방 제한을 약간 시도한 정도네요. 기존에 외국인들이 7월물 옵션 포지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방 무제한 코스잖아요. 물론 이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방 무제한 수익 코스. 이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그 폭을 줄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한 일은 뭔가요? 선물에 대해서 하방에 대한 베팅을 줄였죠. 하방을 줄였죠. 그러니까 그냥 방향만 볼게요. 오늘 외국인들의 토탈 방향은 선물에서는 상방이죠. 환매수를 하면서, 그렇죠? 손절 청산이 환매수 하면서 선물에 대해서는 상방 매매를 했습니다. 상방 거래를 했어요. 옵션에 대해서도 상방 거래를 했네요. 자, 외국인들은 오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야, 그동안 내가 너무 팔았구나. 너무 많이 때렸네. 선물도 너무 많이 팔고 옵션도 너무 하방으로 해놨네. 이제는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너무 무제한으로 베팅한 것보단 조금 진정하고 조금 시키자. 진정해. 약간 이런 식의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선물 상방, 옵션 상방.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종합 포지션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무슨 거래를 했을까요?
금융투자는 오늘 익절을 했어요. 선물에 대해서 익절을 했는데 어떻게 익절을 했습니까? 오늘 금융투자는 매도했습니다. 5천억 정도의 선물을 매도했어요. 그걸 익절을 하려면 더 밑에서 산 거를 매도했어야 익절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럼 어디서 더 밑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까? 어, 자, 두 가지가 있겠죠. 금요일에 샀던 거.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좀 보충을 하는데 금요일에 샀던 선물에 대해서 일부 익절을 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그게 다가 아니었다면 이거보다 더 밑에서 산 거는 언제입니까? 자, 금요일과 오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선물을 샀던 거는 오래된 일이에요. 이때 6월 만기 때 외국인과 기관들 대량 롤오버 했습니다. 만기 2월을 했다라는 거예요.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더 낮은 포지션으로 갖고 있던 것을 이제 와서 익절 청산을 일부 진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금융투자는 선물에 대해서 뭘 한 건가요? 금요일에 샀던 선물이든 밑에서 샀던 선물이든 상방으로 갖고 있던 거를 줄였죠. 그쵸? 그러니까 선물에 대해서는 하방 거래를 한 거네요. 그 다음에 옵션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같은 수급이었죠? 비슷한 수급이었죠?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르지만 조금 계약수를 따져보면 비슷한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옵션에 대해서는 하방 무제한으로 갖고 있었다가 원래는 이렇게 하방 무제한으로 갖고 있었다가 하방 제한 구조를 만듭니다. 자, 다시 한번 원래는 이렇게 하방 무제한 구조를 금융투자가 갖고 있었다가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여기서 이렇게 제한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제한을 만들어 버려요. 여기를 꺾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물은 자, 외국인들은 오늘 둘 다 상방 거래를 했고 선물은 금융투자는 하방 거래, 옵션은 상방 거래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오늘 했지만 한 거예요. 했지만 하다가 종료한 겁니다. 결국에는 요약하자면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하방 거래를 했지만 옵션에서 상방 거래를 하면서 뭐 그 크기는 다르겠지만 해지를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구간을 상승 수익 구간을 수익 보는 구간을 좁혀서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개인들은 뭘 했을까요? 개인들은 금요일에 선물 매수했던 거를 오늘 짧게 익절했어요. 왜냐면 개인들은 아까 전에 기관들은 요거와 롤오버를 롤오버 했던 걸 청산했다고 얘기했지만 개인들은 거의 롤오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금요일에 내가 선물을 매수했는데 이거 오늘 좀 올려주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빨간불 보이고 나니까 바로 나자마자 익절한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오늘 개인들은 이렇게 익절했다. 매수했던 거를 익절했다. 방향은 매도 방향이겠죠. 옵션은 오늘 뭐 했어요? 기존에 품매도를 워낙 많이 갖고 있었죠. 뭐 이거는 이제 외우실 정도고 기존에 최근에 개인들이 품매도를 누적한 것은 거의 외울 정도였잖아요. 이렇게 개인들은 하방의 변동성이 취약한 구조다. 근데 그거를 오늘 조금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방향을 바꿀 순 없지만 어쨌든 너무 큰 상방 베팅, 강력한 상방 베팅에서 조금 진정하려는 모습, 즉 얘도 하방 거래를 했네요. 이렇게 외국인들은 둘 다 상방 거래, 그 다음에 기관은 금융투자는 해지 거래, 개인들은 둘 다 오늘 하방 거래. 토탈 하방에 대한 압력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까지 하방 위협이 어디까지 열릴지 모르는 상태였다면요, 오늘 거래를 통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3거래일 동안에 현실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 움직이는 게 적합할까? 제가 장중에 정혜원방에 올려드린 그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띄워놓고 볼까 합니다. 다시 그리기보다는 자 요거거든요. 다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잠깐만요. 아까 전에 사진을 캡처해서 올려드린 것을 자 띄워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장중에 정현 방에다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던 이 표시인데 거의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밑에다가 제가 해놨죠. 외국인들은 330 언더를 준비합니다. 요거 330 언더면 선물로 지금 베이시스가 2라서 약 선물로는 332 정도가 돼요. 요거는 선물로는 335 정도가 되겠죠. 기준이.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이 밑에다가 이제 선물로 322에서 340 최적은 327에서 332 이렇게 지금 만들면 되는데 대략 여기서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약간의 움직임은 있지만 그러면 그냥 이것만 살펴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포지션은 여기서 무한대 구조 수익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조금 진정이 됐어요. 그쵸? 이렇게는 만들곤 있지만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 라는 생각으로 외국인들은 거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은 여기 검은색이에요. 자, 333 오버를 만들어요. 여기 위로 가면 갈수록 개인들은 좋아요. 그러나 개인들도 오늘 뭐라고 했어요? 야, 설마 저기까지 가지는 않겠지. 조금 진정합니다. 서로 간극을 좁혀서 서서히 현실화를 시키고 있죠.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되니까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기가 많이 남았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저렇게도 갈 수 있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고 막 이렇게 베팅을 해요. 그러나 이제 3거래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는 다들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융투자가 가장 빠르게 현실화를 시키고 있죠. 원래 무제한을 외국인처럼 만들었으나 빠르게 오늘 전환시키면서 최적 포지션을 요런 지점에다가 찍고 요 사이에 선물로 327과 332 정도를 만들고 이 모든 범위에서 수익을 볼 수 있게 구조를 짜놓습니다. 원래는 이게 전체가 수익 구조를 형성했다면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금융투자가 발빠르게 맞춰가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과. 금융투자가 그래서 옵션에서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옵션 분야에서는 금융투자가 1등이에요. 선물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섭니다. 근데 옵션에서는 금융투자의 움직임을 마지막에 잘 살펴야 돼요. 엊그제가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에도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만기 때 1분 남겨놓고 베팅한 그 335 콜옵션이었나요? 그걸로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금융투자가 옵션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변화를 잘 보고 방향성을 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들이 항상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의 주요 마감 주제는 각 투자 주체들의 어떤 매매 상태,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매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였고요. 현물에 대해서는 오늘 좀 부담스러웠죠.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고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이 오늘도 결국엔 음봉으로 끝났으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전환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지배를 했죠. 그러면서 개인들은 떨어지는 코스피 코스닥을 5천억 정도 주어 담았던 거고 그거는 사실 올려주면 금방 팝니다. 어차피 선물이 매도였고 그래서 개인들이 5천억 이상 샀던 거는 조금만 끌어올려주면은 팔 테니까 내일 만약에 나스닥이 생각보다 안 떨어져서 끝나서 양봉으로 시도될 수 있다면 개인들은 현물 팔 수 있겠죠. 충분히. 오늘 테마는 사실 2차전지 에코프로가 장중에 일시적으로 코스닥 황제주에 등극했죠. 100만원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이 좀 따라왔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유신이 좀 대장이었는데 삼부토건, DYD, 남강토건 등.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은요 나토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나서 끝나고 나면 한번 푸틴이 또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으니까 물론 삼부토건은 이제 흐름이고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떨어지다가 갑자기 반등한 거는 오늘 상한가 유신 정도를 제외하면 조금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건설주들을 막 추격해서 따라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토 회의 끝나고 나서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푸틴이 뭔 짓을 할지 또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어차피 애들은 트로이카 섹터에서는 좀 더 강하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는 섹터들이니까 결국엔 가는데 지금 당장에 일단 이렇게 빨간불 보였다고 해서 추세를 바꿀 정도까지는 섹터의 추세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나. 그래서 일부 특수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경우는 뭐 움직일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건설주에 치중된 그 반등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데 무게를 좀 갖고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간에 이제 가입자들을 늘렸다고 하는 스레드가 뭐 아침부터 뭐 아이즈버즈 점상 가가지고 뭐 할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관련주들이 많이 탄생을 할 테니까 앞으로 나오는 종목들 흐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얘들이 뭐 조정을 받는 시기를 좀 기다려보거나 뭐 이거 말고는 뭐 딱히 크지 않았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 강력하게 쏟아내는 그런 구간이니까 뭐 이거를 이겨내면서까지 막 테마들이 많이 형성되고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들이 막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찍을 때 찍고 돌아서고 막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좀 길어지고 있지만 나스닥에 대해서 좀 보충을 말씀드리면 금요일에 정말 아쉬운 거래가 좀 나왔어요. 이 발생한 갭을 터치만 하고 그냥 꺾였습니다. 고용보고서 공개 이후에 좀 버티다가 결국엔 그 자리를 마치 찍을 자리를 못 찍은 것처럼 막 가더니 거기 찍고 터닝을 하면서 하루 종일 또 오후장에는 계속 떨어지면서 끝났죠.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들이 3개월 내내 6월 만기 지나면서 3개월 내내 3월 만기부터 6월 만기 지나면서 3, 4개월 동안 쇼 포지션에 집중돼 있던 개인들이었잖아요. 요 구간에서 이 구간 내내 개인들은 나스닥 선물에서 숏 우위였잖아요.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개인들이 갑자기 롱으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 선물의 경우는 이미 뒤집혔어요. 개인들의 롱이 더 우세입니다. 이베스트 투자 기준으로는 점점 롱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진 숏이 더 많지만 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방을 보던 개인들이 이제 와서 더 상승하겠구나 롱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쌍고점의 냄새도 좀 나긴 하죠. 물론 아직까지 그때처럼 숏이 대세였던 것처럼 롱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대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일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더 싸네, 나는 이제 롱으로 전환하려고 하던 찰나에 좀 더 값이 싸졌네, 더 사야겠다, 더 롱으로 베팅을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지션 변화도 미국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소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조금 평소와 다르게 오늘 매매 투자 주체들의 매매 생각을 한번 추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진 것 같고요.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조금 있으면 끝날 조짐이 또 보이는 것 같아요. 포지션들이 현실적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물론 7월 만기가 끝났다고 해서 8월 달에 하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월물 거래도 마찬가지로 먼저 개인들은 풋 매도 우위에 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너무 그것까지 앞서서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환될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밑에서 얼마나 사주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은 만기일 동안에 조금 흔들 수 있는 것 조금만 안전벨트 해서 좀 참아보시고 강력한 터닝이 일어나면 현물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카톡방에서 같이 함께 공부해 나가실 분 010-879-2757로 문자 카톡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 카톡 주소로 문의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